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현재 남편이랑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미국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가끔씩 어색하고 어휘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고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왔었고 1년을 다니다 한국으로 갔었는데 미국 학교 제도가 저랑 더 잘 맞다는 걸 보신 부모님께서 반년 만에 다시 유학을 보내주셔서 그 후로 쭉 대학까지 졸업하고 여기서 취업해 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동갑이고 같은 대학에서 만난 동창이에요.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대학 동기들이나 여기서 만나서 친해진 외국인 친구들을 제외한 제 어린 시절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있어요. 저는 조기 유학이라고 치기에는 청소년기에 온 거라 좀 늦은 편이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 미국에 온 남편은 사고방식 같은 게 거의 미국인인 반면에 저는 아직도 한국인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영어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향수병이랄까?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그냥 왔었으면 지금까지도 한국이 정말 자주 그리웠을 거예요. 처음에 혼자 유학 왔을 때는 엄마 보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게 친정엄마 역할, 아니 그 이상의 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세요. 남편과 제가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사시고 이곳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자주 뵙는 편이에요. 주에 3번 이상은 꼭 뵙고 식사도 같이 자주 합니다. 어머님도 미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인 며느리들이 흔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이신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지우니까 뭐 힘들게 하는 거 없니? 하면서 제 편 들어주시고 저한테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주십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짠해요. 먼 타국으로 이민 오셔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결혼 생활도 실패하셔서 마음고생까지 하시면서 또 그 선한 마음씨 못 버리셔서 착하게만 사셨어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고 그러고요. 어머님과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하게 인연이 맺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2학년인 15살에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원래 유학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제안을 하셨어요. 주희야, 혹시 교환학생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요. 교환학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문화교류라는 걸로 해서 미국 학교에서 1년 동안 거기 학생처럼 공부하다 오는 거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1년이면 영어 실력 쌓기에도 괜찮은 시간이야. 미국에서 한번 공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영어는 정말 Hello,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배운 영어였고 사실 한국에서도 매번 만점 받고 그런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거의 영어 문외한이었죠. 그러나 미국 유학이라는 말에 솔깃했고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본 탓에 환상이 있던 저는 얼떨결에 승낙해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1년 교환학생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교환학생은 미국의 일반 가정집에 홈스테이로 머물면서 살게 되었어요. 저도 재단에서 배정해준 주로 가서 그곳에서 배정해준 가족과 살게 되었어요. 가족은 미국인 부부와 유치원생 아이들 2명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저를 맡아주시는 호스트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딸처럼 돌봐주셨고 그 집 아이들도 저를 시스터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그 아이들보다도 못한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러나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다들 잘 대해주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영어가 잘 안 되니 수업 따라가기만도 벅차고 친구 사귀기는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 동영에서 온 애라고 관심 가지고 말 걸던 친구들도 제 답답한 영어 실력에 지쳐서 하나 둘씩 말을 안 걸더라고요. 숙제하는 것도 수업도 힘들었고 집에 오면 우울하게 방에만 있고 그랬죠.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고 괜히 왔나 싶고 한국에 가고 싶고 온갖 우울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던 호스트 엄마는 제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좋은 사람들도 많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라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호스트 엄마가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걸 알고 있기에 따라 나섰어요. 예배는 얼레벌레 따라갔지만 교회 사람들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저를 배려해 주셨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외로울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준 제 또래 친구도 만났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좋아졌고 편해졌어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와 다시 학교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다른 친구들도 소개받아 같이 어울리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주희야, 이리 와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목사님을 따라간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인 아줌마 한 분이 서 계셨거든요. 나이는 저희 엄마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요. 인사해 주희. 여긴 미세스 김이야. 한국에서 왔어, 주희처럼. 목사님의 소개로 저는 얼떨결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그 아줌마는 웃으면서 안녕, 교환학생으로 왔다면서 여기서 한국인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워 라고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줌마와 오랜만에 한국말로 수다도 떨고 나중에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절 안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분명히 이 시간들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이 교회 다니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연락해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줌마랑 저는 정말 친해졌어요. 교회 갈 때마다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고 아줌마가 김치 같은 한국 음식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아줌마랑 같이 영어 공부도 했어요. 한 번은 아줌마 집에 초대받은 적도 있어요. 아줌마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줌마도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셨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 생활과 아줌마의 도움으로 저는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영어 실력도 점점 늘었어요. 수업 참여도 늘어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다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었습니다. 물론 외국 생활하면서 좋은 기억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후에도 외로움은 계속 남아있었고 인종차별적인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과 제가 만난 미국 어른들 선생님들은 다들 잘해주셔서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저도 1년이 지나고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귀국하기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송별 파티를 열어주고 교회에서도 오직 저만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었으며 호스트 엄마와 아빠도 제게 선물을 주셨고 호스트 가족 아이들도 가지마 하면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송별 파티 때문에 진짜 며칠 연속으로 많이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와도 이별이었죠. 가장 슬픈 이별 중에 하나였어요. 아줌마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다시 못 만날 것도 아니잖아. 나는 여기 계속 살 거야. 꼭 또 놀러와. 1년 동안 주희랑 같이 있어서 아줌마도 너무 좋았어. 한국 간 것 같았어.
라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아줌마가 직접 구우셨다는 케이크와 저를 위해 고르신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나이로 16살이었는데 교환학생 생활 1년이 인정되어서 친구들과 같이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미국 학교 학습 난이도는 한국에 비하면 쉬운 편이에요. 영어만 된다면 수학은 정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한국 학교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과외 활동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미국 학교 생활에서 갑자기 한국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학교 시스템이 저에게 잘 맞기도 했었고요. 또 저랑은 조금 다르지만 부모님도 걱정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니 기껏 쌓았던 영어를 쓸 일이 아예 없었어요. 엄마는 언어는 잘 안 쓰면 떨어지는데 애써 영어 저 정도 끌어올려줬는데 다시 떨어지면 더 손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죠. 그렇게 반년 정도를 거의 버티듯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빠가 제게 주희야, 혹시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저는 당연하지 아빠. 그런데 괜찮아? 유학은 비싼데? 라고 걱정했죠. 아빠는 우리가 자식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 지원해줄 돈은 충분해. 그리고 아빠 친구들 중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학은 큰 결정인데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유학생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의 직장은 한국에 있었고 저는 혼자서 유학길에 올라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혼자 보내는 거니까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낫다면서 저를 교환학생 시절 있었던 그 지역으로 보내셨고요. 저와 1년을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들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도 그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반년 만에 돌아온 저를 보고 친구들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저는 다정했던 호스트 가족과 교회 사람들 그리고 아줌마와 재회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거봐, 아줌마 말이 맞지? 헤어지는 걸 슬퍼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시면서 저를 정말 반가워해 주셨고 공항에 마중을 나와주신 분도 아줌마셨습니다. 부모님 없이 미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은 역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저를 생각해주는 마른 사람들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방학 때면 제가 한국으로 2주 정도 가거나 부모님께서 해마다 휴가를 받아 미국으로 오셔서 함께 시간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머지 학창시절을 잘 보내며 마무리했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원래 미국 대학교는 비싸니까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학은 한국에 있는 곳에 지원할까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왕에 간 거 1년이라도 거기 대학 생활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미국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성적도 괜찮았어서 성적 장학금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받아서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흔히 그렇듯 제가 기존에 살던 곳과 한참 떨어진 다른 주의 학교에 붙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은 모두 헤어져야만 했어요. 가족들과도 떨어지니까 이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 같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같이 떠나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저와 친한 친구 중에는 한참 멀리 떨어진 주로 가게 되어서 헤어져야 하게 된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했었어요. 대학에 가는 때 처음 미국을 떠날 때 그랬듯이 예전 호스트 가족과
교회 친구들, 목사님, 어른들, 그리고 아줌마와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앞으로 성인으로서 대학생활 잘하라는 격려도 받았어요. 특히나 아줌마하고는 이번에도 더욱 애틋하게 헤어졌어요. 제가 아줌마를 미국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져 있던 사이였으니까요. 다른 주로 이사하고 대학교 기숙생활을 시작하고서도 아줌마와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이동거리라 방학에도 잘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화하고 메일 쓰고 소포도 주고받으면서 끈끈한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 생활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바로 현재 제 남편이죠. 남편과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연결고리로 친해졌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았고 영어와 미국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뿌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지고 사귀게 된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저희 둘은 다행히 나란히 직장을 잡아 취직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아버지, 즉 제 시아버님 되시는 분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없다고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나 어릴 때. 엄마가 미국 생활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 서류만 쓰고 한국으로 돌아갔어.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고 미국의 친구들 중 정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주로 대학을 진학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미국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쭉 연락을 돌렸어요. 그 중에는 당연히 저를 돌봐주신 예전 호스트 가족과 교회 사람들, 그리고 아줌마도 있었어요. 직접 그 주로 가기에는 너무 바빠서 모두에게 우편으로 그리고 이메일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기꺼이 참석한다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멀어서 못 간다는 사람들 등등 다 답이 왔는데 이상하게 아줌마에게서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는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이메일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줌마의 참석 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픈데 유언장에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고 썼다고. 그리고 엄마가 사실 미국에 있었대. 미국 싫다고 날 버리고 떠났는데 미국에 있었대. 이게 믿겨져?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았죠. 저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저는 우리가 일단 사정도 들어보자고 말했고 저는 남편과 남편 어머니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날아가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니 조금 뒤 한 미국인 중년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자기를 남편 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변호사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앉았죠. 미세스 김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이신 지훈님, 아내가 되실 주인님께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집은 두 분의 공동명이고. 거기까지 말하는데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만요. 엄마가 어떻게 제 약혼녀 이름을 아시죠? 라고요. 그걸 들으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는 그저 의뢰인이 쓰신 대로 유언장을 집행할 뿐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유언장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남편은 빨리 가자.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전부 들어야겠어. 라고 제 손을 잡아 병실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더 그랬겠지만 저도 꽤나 긴장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남편 팔을 꼭 붙잡았어요. 다리가 풀릴 뻔했거든요. 병실 침대 위에는 환자복을 입은 아줌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놀랄 정도로 야윈 얼굴이셨어요. 아줌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우리 엄마를 알고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달려가서 아줌마, 왜 여기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청첩장 받았거든. 그런데 내 몸이 이래서 아무래도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서 좋은 일 앞두고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되었어.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아줌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초등학교 때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왔어. 남편 사업이 미국으로 나갔거든. 사업은 잘 됐어. 나는 그 당시 영어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얘 아빠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어. 회사 직원이었지. 내가 알게 되자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구나.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나는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양육권을 달라고 했지만 애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나는 경제권도 없고 이혼하면 한국에 돌아갈 건데 애는 미국에서 살게 하는 게 맞다고 말이야. 이혼은 했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 그때 결심했어. 악착같이 미국에 남자고 미국에 남아 버텨서 언젠가 우리 애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열심히 일도 했고 영어도 공부하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사업이 그래도 좀 알려졌거든.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알고 봤더니 아줌마는 한국 음식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레시피 개발도 하셨고요. 예전부터 심장이 안 좋긴 했는데 주위 너한테 청첩장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더구나. 오늘 내일 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너한테 내 재산은 주고 가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빠가 엄마는 나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미안해요, 엄마. 라고 하면서요. 아줌마는 아니야, 네가 무슨 미안함을 느껴야 하니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하면서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제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앞뒤 안 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말하고 사실 여부를 따졌죠.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전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님 목소리가 확연히 당황하신 목소리로 변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촉으로 깨달았죠. 다 사실이라는 걸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짐을 빼서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엄마 옆에 있겠다고요. 사실 아줌마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 내 결혼식 꼭 와줘요 라는 말에 힘이 나셨는지 기적적으로 결혼식 몇 주 전에 회복이 되셔서 퇴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줌마가 참석하신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남편과 이직을 하는 수고까지 감수하면서 어머니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했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게 더 좋았거든요. 어머님은 미안해 하셨지만요. 아버님과는 제가 딱 한 번 얼굴 뵙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나가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 혼자 나갔었죠. 아버님께서는 내가 그때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늙어서 생각해보니 깨달아지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는 나 보기 싫어하는 거 알아. 결혼식에도 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제게 보태 쓰거라.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라고 돈봉투를 주셨어요. 그 돈을 어찌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은 그 돈을 결혼에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마음 불편했을 돈이었다고요. 지금은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저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묶이게 된 것 같다고 늘 고마워해요. 사실 한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도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